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고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, 바로 KINX가 되겠고요. 오늘 영상에선 이 KINX가 어떤 기업인지,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,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좀 돌아보면서 향후의 주가 흐름 시나리오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이 KINX 관련된 영상을 몇 개째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확인하시면요, 이 KINX가 어떤 기업인지, 이 기업 개요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, 어떤 제품이 대표 제품인지, 매출의 상황 등등등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좀 잘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KINX가 어떤 기업인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해당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에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다라고 그냥 기저에 깔고 나서 요거 그냥 기본으로 깔고 오늘 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헤드라인처럼 5년 연속 동안 이 중소기업 클라우드 바우처 공급 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. 이게 오늘자로 올라온 최신 이슈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볼 거고요. 그 전에 제가 지난번 KINX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실적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최근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이 KINX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. 우선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하면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매출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. 자, 23년도와 22년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약 1100억 정도, 그러니까 1109억이니까 1110억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에서 1227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. 증가하는 모습이죠.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. 22년도 연간 동안 영업이익이 약 259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23년도 때 266억 원 정도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이렇게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당기순이익 같은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. 22년도 기준에서 273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는데 23년도 269억 원 정도 달성을 하면서 약 4억 원 정도 조금 굉장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이렇게 3개년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또한 점진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이 당기순이익만 전년도 대비해서 약 4억 원 정도 조금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좀 평이하다라고 놓고 봐도 무방하겠고 21년도와 놓고 비교해 봤을 땐 굉장히 큰 폭으로 22년도에 증가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유지해주는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좀 전반적인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총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보실 건 배당입니다, 여러분. 배당.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죠. 배당이 결정이 됐고요. 배당의 구분은 결산 배당의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한 주당 배당금은 6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. 이거를 시가로 좀 이렇게 환산해 봤을 때 시가 배당률 기준 0.6%인데 이 0.6이라는 숫자를 보고 왜 이렇게 배당이 짜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수두룩 빽빽 천지태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 좋은 거죠, 여러분. 그리고 이 KINX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건요.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이 KINX에 관련된 실적 예상치, 그러니까 컨센서스 예상치인데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전문가들이 여러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24년도의 KINX에 관련된 실적입니다. 보시면 매출액도 1526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 또한 300억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. 이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이렇게 3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. 그러니까 즉 4개년 연속 동안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에 대한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
이 KINX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출처가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 뭐 연동 서비스 이런 거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은 매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 보시면 요 전기가 22년도입니다. 이 단기가 23년도인데 여기서 이 수주 상황이죠, 여러분. 수주 상황. 여기서 보시면 이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의 이 IDC 여기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IX가 인터넷 연동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 IDC CDN 솔루션과 이 IX 요 부분에서 모두 다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, 이 단기와 전기 놓고 비교하시는 건데 여기 이 수출 매출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하셔도 수출 매출 증가했고요. 국내 이 내수 매출 또한 똑같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요. 이 IDC 데이터 센터, 인프라, 인터넷 연동 서비스 그리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든 방면에서 지금 현재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, 여러분. 보시면 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R&D 개발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22기, 23기, 24기에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인건비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. 가장 중요한 이 판관비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거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, 줄어들고 있다. 그러면서 매출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밸런스죠. 밸런스가 잡힌 상황에서 매출 비용은 커지고 나가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문가들이 이 KINX에 관련된 2024년도 실적을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든 방면에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. 이 R&D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3.42%가 원래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1.39%대로 내려왔죠.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 KINX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. 요거 오늘 날짜로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 이슈였고요. 5년 연속 중소기업 클라우드 바우처 공급 기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렇게 콜라보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이 국가 공공사업과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. 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및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비용을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. 그래서 이 수요 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은요. 정부한테 80%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KINX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은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히 좀 크게 뭐 비중 있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.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에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전문 용어에 관련된 설명이나 이 제품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다 한 번씩 해드렸죠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시고 조금 중요시 바라보셔야 할 이 핀트를 제가 한번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매출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.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정부가 이 80%의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이 이슈를 살펴보기 이전까지 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덧붙였던 그러한 요소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KINX의 2024년도 실적에 관련해 이 컨센서스 예상치 자체가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우리가 다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볼 수가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. 사실 우리 KINX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2022년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진 못했어요. 근데 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 챗 GPT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또 뭐 메타버스 뭐 등등등 이런 AI 테마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
이 주식시장 자체를 좀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근데 이 생성형 AI 하면 꼭 필요한 게 빅데이터거든요. 근데 이 빅데이터 하면 또 필요한 게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23년도 초반부터 좀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 시작했어요. 자, 그러다가 23년도 말 정도, 하반기였죠. 23년 9월 말 10월 초 이때입니다. 자, 이때 이 과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증설을 한다는 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네. 그럼 매출액도 증가하겠네. 이거 자체가 이 성장성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의 이유도 이 과천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완공이 되었다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근데 요때 조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. 이 시기 때 뭐가 있었냐면 똑같습니다. 이 과천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걸 좀 늦추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과 미국의 지금 사이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 후티 반군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짜바리 같은 세력들이 홍해에서 자기가 좀 대장이 있냐, 이 뭐 컨테이너 수주 뭐 이런 선박들 있죠. 그런 데들 뭐 납치도 하고 폭격도 하고 하면서 홍해로 들어가야 유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요 길이 열리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그 쭉 밑에 있는 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이렇게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? 이 과천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건축할 때 필요한 이런 뭐 원자재나 이런 자재들 있죠. 그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유럽 거였대요. 유럽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일정이었어 가지고 이 홍해에서 지금 이제 깡패짓 하고 있는 이 후티 반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어쩔 수 없이 많이 늘어났다. 근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금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라인 한번 좀 쭉 보시면요. 제가 지난번에 이 KINX 관련된 영상을 3월 6일에 요 날짜에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. 자, 근데 이때 당시 제가 이 그어드렸던 요 89,000원 라인 요 근처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조금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. 왜냐면 요 때는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이 주가 라인인데 이때부터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89,000원 위아래가 조금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. 그래서 요 근처에서 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여기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의 이러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95,500원 요 근처에서는 일단 좀 1차적인 단편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요날 딱 이렇게 이 95,500원 요 근방에서 저항대 밀리면서 마무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자, 그러니까 제가 이 지난번 3월 6일자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요 구간대 요 라인대 있죠. 이 가격대가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라인 또 저항대 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오늘 장에서도 자 이때 한번 이 95,500원 라인 위로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요 근처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? 오늘도 약 2.64% 조금의 조정이 나와주면서 장 마무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95,500원 요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번 3월 6일자에서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과 좀 더불어서 하나의 라인만 다시 하나 새롭게 추가를 하자면 약 거의 한 10만원 근처 요 근처에서 여기가 지금 딱 61선 라인 근처에요 여러분. 근데 보시면 이때도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라인은 약 96,000원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요 89,000원 요 근처에선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만들어 준다면 거래량을 요만큼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슈팅이 아닌 이상은 이 10만원 근처에선 좀 저항대 구간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. 저도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우리 여러분들 러프하게 들어주시면서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요.
저는 또다시 이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오늘 이 KINX 관련된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리 여러분 꼭 성공하시는 투자, 성투하시길 바라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